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등장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도 많고 수법도 많이 소개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누가 속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 결과는 뜻밖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580억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70대 여성 김모 씨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자신이 김 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카드를 가서 그걸 찾으래요. 자르면 그 사람이 그 통장에서 빼는데 그 돈을 다 빠져나가야 되겠다. 통장의 돈이 위험하다는 다급한 목소리. 김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현금으로 찾으래요.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가서 찾았죠. 찾아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무서워서. 결국 은행 직원의 말대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온 김 씨. 그제서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사람이 집에다 놔두면 더 위험하대요. 차번 필요로 내려가면 이제 보관함이 있으니까 보관함에다가 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나오라니까 거기 가면 도와주는 사람이 갈 거래요. 돈이 하여튼 가래. 이미 마음이 불안해질 대로 불안해졌던 김 씨는 은행 직원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으로 간 김 씨. 정말로 현장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의 목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신분증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에서 그렇게 남편 알고 있었고 내 옆으로 쓰더라고요. 자기가 도와드리러 왔다고 해. 그 사람이 자기가 열고 그걸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2천여만 원을 지하철 보관함에 넣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돈은 누군가가 들고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한데 기분이 안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얘기가.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달 27일 또 다른 피해자인 80대 남성 이모 씨가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돈가방을 넣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곧바로 젊은 남성이 나타나더니 보관함에서 돈을 꺼내 챙깁니다. 피해자 이 씨는 이런 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통장 계좌로 보내면 그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에서 그 돈을 인출해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피해자들한테 찾아가서 돈을 가져오는 방식이죠. 결국 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됐는데요. 이들이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이 경찰이 확인한 것만 지난 한 달 동안 3억 7천여만 원. 피해를 본 6명은 쉽게 남의 말을 믿는 7, 80대 고령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네들은 아무 팩이나 달고 들어가면 되지 뭐. 정장에 치든지 하고. 중국에서 연락을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뭘 생각하냐고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를 현금 인출기 앞으로 유인한 다음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고전적인 수법이 잘 통하지 않게 되자 별의별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입금해라. 직장 상사인데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 최근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송금하라는 어이없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갑 얇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악랄한 수법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일대 회사 사무실 여러 곳에 도착한 팩스입니다. 유명 시중은행의 이름으로 온 안내문, 직장인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합니다. 공문 형식으로 왔어요. 기사에 말통장이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있고 최저금리 4.9% 마이너스 통장 발급. 그 당시 저도 자금이 몰려가지고 대출만 해서 그걸로 급전했던 거죠. 낮은 대출금리에 솔깃해 전화를 건 직장인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보이스피싱 사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팩스로 온 대출 안내문은
은행을 사칭한 가짜 공문,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공지사에서 스팸 차단했습니다. 문자 발송이 잘 안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돈이 급했던 직장인 양모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안내문에 적힌 은행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예, 고객님, 첫째 직장이고요. 마이너스가 준비하신 건 맞으세요? 여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용 등급이 7등급을 이제 벗어나셔야 된다. 돈을 좀 입금을 해놓으면 얼른 신용 등급만 조정을 딱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걸 돌려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저 시킨 대로 했죠. 대출이 되면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양 씨는 결국 50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은행 여직원이라던 여성과도 한순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입금을 그 뒷날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신고를 했죠. 양 씨를 비롯해 무려 150여 명의 직장인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심지어 1,200만 원 이렇게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보이스피싱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조금만 방심하면 피해를 입기 일쑤입니다. 당신의 돈이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피해를 본다. 전화로는 절대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하지 않는다. 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신분증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 실제로 가서 누구누구임을 확인해야 되는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야지. 최근에는 발신번호까지 조작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